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4월 29일 금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텔레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텔레닥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폭락했죠. 거의 한 50% 정도 폭락했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락한 바로 다음 날 캐티 우드가 또다시 텔레닥의 주식을 또 큰 액수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캐티 우드의 투자 스타일인가 봐요. 그냥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텔레닥이 폭락을 해서 가격이 좋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 텔레닥뿐만이 아니고 캐티 우드가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 펀드의 종목들 보면 폭망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을 좀 봐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코인베이스도 그랬고 팔렌티어도 그랬고 그냥 묻지마식 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 미래를 주도할 섹터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시경제하고 지오폴리티컬 관계를 좀 본다면 이 들어가는 시점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보면서 텔레닥이 실적 발표에 비해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혹독한 매도세가 이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큰 이유가 아무래도 굿윌 임페어먼트의 6.6 빌리언 달러가 마이너스로 잡혔는데 이것은 실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리본고를 매수했을 때 그 가격에 비해서 지금 텔레닥이 그만큼 리본고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텔레닥이 고용한 회계회사가 그렇게 마이너스로 확 잡아버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텔레닥의 CEO라든가 경영진이라든가 앞으로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2022년도는 기대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이에요. 모든 지금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기술주들, 팬데믹 때 호재를 봤던 회사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만큼 회사의 가치라든가 실적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자율을 더 올린다 그러면 현금이 풍족하지 못한 작은 회사들, 빚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있고 그 텔레닥이 그런 악재를 좀 헤쳐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나 싶은데 40% 떨어졌다고 훅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은 캐티 우드가 이런 식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좀 실망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캐티 우드가 이번에 텔레닥뿐만이 아니고요. 줌이라든가 로코라든가 여러 회사들을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텔레닥이 지금 경영진이 실망스럽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지금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뭐 나쁜 실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망스러운 점이 경영진의 스탁 컴펜세이션의 액수가 줄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스탁 옵션을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더 안 좋은 거는 이 회사의 CEO가 텔레닥의 주식을 별로 갖고 있질 않습니다. 경영진을 포함한 텔레닥의 인사이더들이 토탈 갖고 있는 지분이 6.47%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CEO 혼자서 6.47% 갖고 있어도 사실 약간 의문을 달 것 같은데요. 인사이더들 전체의 보유량이 6.47%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10% 넘게 갖고 있고요.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다 10% 넘는 10%에서 20% 자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CEO가 자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 회사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하고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텔레덕의 인사이더들은 그런 믿음이 보유율만 봐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수는 전혀 안 하고 계속해서 매도세를 큰 폭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웃사이더 입장에서는 더더욱 믿음이 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텔레닥이 어떤 쇄신하는 것이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압박을 가한 이후에 주식을 매수를 하던가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5월 달, 6월 달, 7월 달 계속되는 이자율 인상, 연준의 이자율 인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봐가면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젗 베이조스를 앞에 썸네일에 넣은 것은 아마존하고 텔레닥하고 파트너십에 있어요. 아마존의 알렉사죠. AI 머신을 집에다 둬서 주문도 하고 음악도 틀고 집안에 있는 전기 기기들을 제어하는 그런 AI 시스템인데 텔레덕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지난 3월 달에 맺었고요. 구글은 이 텔레닥의 비슷한 회사인 엠웰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죠. 큰 메가캡 회사들이 미래의 텔레메디슨, 원격 진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배적인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리세션 시기에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작은 회사 위주로 파산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요. 밸류에이션이 점점 낮아지니까 큰 회사들, 돈 있는 회사들이 싼 값에 버블이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그런 인수합병들을 해나가는 그런 시기가 리세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인수합병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어쩌면 아마존이 파트너십 이상으로 텔레닥을 인수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텔레닥의 바이아웃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시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진과 보드 오브 디렉터들이 텔레닥에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트위터도 마찬가지였죠. CEO와 보드 오브 디렉터들의 주식 보유 현황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이 텔레닥의 바이아웃 가능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